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 대표 양병진입니다. 이번에도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차량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베라크루즈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량이에요. 예전에 제가 기아 그 경쟁 차량 모하비 차량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우리 시청자분이 댓글 하나 남겨주셨었어요. 모하비를 파려고 베라크루즈를 까는 거, 베라크루즈를 좀 낮춰서 말씀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혼쭐을 났는데, 중고차 시장에서 모하비가 좀 판매가 더 잘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이렇게 또 베라크루즈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베라크루즈도 인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혼쭐을 났었지만 베라크루즈도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개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개인적으로 좋아하냐, 저는 이렇게 좀 딱딱한 프레임 쪽 바디 그런 거를 조금 느꼈을 때, 약간 좀 딱딱한 것보다는, 그 개인적인 다 취향입니다. 그 딱딱한 거를 또 좋아서, 프레임 바디를 좋아서 타시는 건 모하비인 거고, 그게 아니고 약간 승용 느낌 나는 그런 주행을 좀 느끼고 싶으면 베라크루즈죠. 자, 이 차는 2012년 6월식이고요. 주행거리가 6만이 조금 안 됐어요. 굉장히 A급 모델이죠. 대신에 단점은 그만큼 비싸겠죠. 예.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신조 차량이고, 전 차주분은 그 자동차 업계에 있는 그 부속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 차량입니다. 뭐 그 사장님도 뭐 여기저기 이제 거래하시는 데 많겠지만, 또 저한테 판매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 차는 그 대표님이 그 기계 세차를 한 번도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약품을 보여주셨었어요. 유리막 코팅 약품까지 갖고 오셔서 맨날 이렇게 닦으셨나 봐요. 그만큼 차를 처음 봤을 때도 굉장히 깨끗해서 많이 욕심이 났던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차 외관을 한번 보시죠. 이 차는 12년식이기 때문에 베라크루즈 그 6기통에서 그 S2 엔진 업그레이드 버전 차량입니다. 그릴 모양이 좀 다르죠. 예, 외관에서 봤을 때. 근데 전반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휠도 좀 다르고 거의 다 비슷한 차량이죠. 자, 외관을 이렇게 보시면 진짜 문콕 하나 없어요. 정말 깨끗해요. 저 이거 가져와서 도색은 딱 한 군데 했습니다. 앞에 범버 모서리 부분이 약간 흠이 있어가지고 도색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정말 깨끗해요. 파워 트렁크 VXL, 그 당시에 최상위 등급입니다. 파워 트렁크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뭐 트렁크는 정말 뭐 말할 거 없이 굉장히 넓죠. 이거는 그 안전벨트 사이, 시트 사이에 이제 막아주는 건데, 광택 내고 그냥 빼서 이렇게 놨어요. 뭐 구입하시는 고객님이 뭐 필요 없으면 버리시고, 뭐 필요하면 또 쓰셔도 되고. 뒤에는 이렇게 의자가 또 있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의자. 예. 그리고 여기는 전혀 뭐 이런 부속들은 사용도 하지 않으셨죠. 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오다 보면 카메라가 여기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죠. 후방 감지기도 물론 장착되어 있고요. 자, 이쪽 조수석 쪽으로도 오실게요. 이렇게 옆에서 측면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봐도 문콕 정말 하나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깨끗해요. 관리 잘 하셨습니다. 자, 제 자가용으로는 이제 SUV 차량을 타고 있는데요. 제 차는 4기통이에요. 그러니까 4기통 제 차를 운전하다가 이렇게 매입을, 6기통 차량을 매입하면 정말 너무나 큰 차이를 느낍니다. 엔진 소리부터 이 뭐 진동부터 정말 좋은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차는 매입할 때 뭐 가장 중요시하는 게 오일 누유 쪽에서, 엔진 오일 누유 쪽과 그 파워 쪽 라인 누유가 있는데, 이 파워 그 오일 라인이 이렇게 뒤로 타고 가죠. 좀 호스에서 좀 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차는 그런 게 없었고, 성능 점검상에서도 올량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깨끗하다, 칭찬받은 차예요. 성능 점검 기사님한테 칭찬받았던 차 중에 하나고, 사고가 있으면 사고가 어떻게 났고 무슨 부위를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설명해 드릴 게 없습니다. 자, 엔진룸 이렇게 보시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장 최상의 트립이고요. 일단 주행거리부터 한번 체크하실게요. 6만 킬로가 좀 되지 않은 59,165km 찍혀있죠. 그리고 뭐 자동 접이식 미러에 한번 당연히 있고, 브레이크와 그 악셀레이터를 높낮이를 조절하는 스위치와 열선 핸들, 사륜 버튼, VDC 버튼, 뭐 버튼 유도는 꽉 차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파워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메모리 시트, 자동 접이식 미러.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긴 하네요. 이 7인치가 조금 안 되죠.
순정 내비게이션, 센터 패시아 뭐 전부 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여기도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제가 이렇게 2개 받아왔어요. 2개 받아왔고, 블랙박스 설치 2채널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조명도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천장으로 보면은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도 짧고 연식은 조금 됐지만 12년식이지만 주행거리가 6만 킬로가 좀 안 됐고, 실내 상태 보시면 외관 상태만큼 실내 상태도 정말 엄청나게 훌륭하다. 제가 이제 최근에 촬영했던 차 중에서도 완전 A급 차량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뒷좌석도 이게 대형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죠. 뭐 그리고 이게 열선 시트 스위치는 이쪽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송풍구는 뒷좌석은 여기서 나오죠, 천장에서. 이것도 하나의 또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 속 차량 같은 경우에는 12년식이에요. 12년도에는 이 엔진이 좀 바뀌었습니다. S2 미션이 들어갔었는데요. 그 마력이 좀 바뀌었고요. 미션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이신 6단에서 현대 파워텍 6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차이점 같은 경우는 그 출발 시 그 아이신일 때는 살짝 굼뜬 현상이 있었는데, 그 현대 파워텍으로 바뀌면서 그걸 좀 보완을 했다. 예, 그렇게 바뀌었고, 말씀드린 대로 마력은 한 10마력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바뀌었고요. 일단 트립별 차이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크게 나누면 그 경유 차량에서 이륜과 사륜이 나뉘고요. 그 디젤 차량과 그 가솔린 차량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2년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나누면 X, VX, VXL 이렇게 세 가지가 나뉘고요. X 차량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트립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지 않고 키도 그냥 돌리는 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등급으로 VX 등급부터 HID와 전동 시트 그리고 스마트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최상위 트립 같은 경우는 VXL, VXL은 파워 트렁크와 메모리 시트. 그러니까 파워 트렁크와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면 12년식에는 가장 최상위 트립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추가 옵션으로는 그 썬루프와 그 시트, 브라운 시트와 일반 시트 해가지고 그 두 가지가 옵션으로 있었지, 나머지는 게 파워 트렁크와 메모리 시트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차량 구입 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베라크루즈 같은 경우는 제가 판매를 꾸준히 해왔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제 기억에 없어요. 하지만 그 성능을 받거나 그 차량을 알선할 때 체크가 됐던 부분이 제 기억으로 파워 고압 호스 쪽에서 누유가 좀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뒤편에 그 호스가 연결된 부위가 그 누유가 있는 차량이 가끔 있었는데, 그게 그 가장 많은 차가 뭐 예를 들면 뭐 삼성 SM5 같은 경우는 파워 호스 쪽에서 누유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 차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들어가고요. 만약에 호스가 누유가 되고 있는 걸 체크를 못하고 누유가 다 되고 나서 파워 오일 자체가 없을 경우는 파워 펌프까지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수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 파워 오일 그쪽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엔진 오일 누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엔진 오일 누유가 좀 간혹 빈번하게 있는데, 그 엔진 오일 교환할 때 그 필터 있죠, 필터가 1, 2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다이 쪽에서 그 누유 있는 차들이 간혹 있어요, 베라크루즈가. 그 누유가 있으면 그 누유 잡으려면 수리비가 좀 싹해요. 한 30만 원? 또 그 고객님들이 다니는 공업사마다 또 다르겠지만 저희 쪽에서 한 2, 30 정도 나옵니다. 그게 좀 비용이, 누유 하나 잡는데 3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엔진오일 누유가 있는 거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필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등속 조인트 문제예요. 이게 운전을 하면 알 수 있죠. 운전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핸들을 틀어가지고 보면 누유가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핸들을 틀고 그 핸들 틀어진 그 이만큼 벌어진 각을 보고서 이제 후레쉬로 비추면 저희가 볼 수 있는데, 현장이 아니어서 제가 일단 그거를 이제 뭐 시운전을 해보거나, 시운전 했을 때 뭐 유턴을 하거나 좌회전을 할 때 드드드드 소리가 나거나 소음으로 날 수가 있지만 소음이 안 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하체를 띄워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엔진오일 필터 쪽 누유 되는 거랑 그 같이 카센터에서 공업사에서 좀 그 등속 조인트 누유가 있는지 좀 보셔야 돼요. 이 등속 조인트 뭐 별거 아니잖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베라크루즈 같은 경우에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등속 조인트가 미션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미션 쪽에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뽑히는 차들이 꽤 있어요, 베라크루즈가. 그래서 이걸 만약에 등속 조인트가 교환을 해야 된다. 근데 뽑아서 수리하면 되지만 이게 잘못하면 미션까지 같이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션까지 내리면 수리비 그냥 5, 60 그냥 깨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 등속 조인트, 엔진오일 누유되는 거,
그리고 파워, 고압, 호스 쪽 그 세 가지가 제가 기억이 나는 부분이어서 이걸 꼭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촬영하는 게 7월인데요. 7월이면 자동차에서 에어컨 무조건 켜죠. 차 구입하시면서 에어컨은 뭐 겨울철에도 꼭 체크해야 되지만 겨울철에는 이게 자가진단으로 좀 체크하기가 힘들잖아요. 워낙 추워서 바람이 나와도. 여름이니까 지금 키시고 AC 버튼 누르시고 에어컨이 아주 잘 나오는지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세 분포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금 이 차가 12년식인데 동영상 속 차량이 11년부터 한 13년까지 한 600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시세 분포도 보니까 1840까지 있더라고요. 600만 원에서 1840 그러면 12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굉장히 크죠. 예. 그 차이점은 당연히 주행거리와 옵션, 사고 유무에 대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부분 차량들은 12년식 같은 경우는 한 1300에서 한 1600 정도 사이 차량들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동영상 속 차량은 아쉽게도 가장 비싼 1840으로 측정됐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주행거리도 짧고 색깔도 가장 인기 있는 색깔이고 풀옵션이고 그래서 그만큼 많이 측정을 하고 매입을 했고요. 그렇게 판매를 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라크루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